자, 이제 오전에 했던 그 확장자에 이어서 여기 보면 이제 풀다운 메뉴가 있어요. 자, 풀다운 메뉴 파일, 편집, 뷰, 삽입 해가지고 쭉 가는데, 자, 여러분들 화면에는 여기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0 버전부터 생긴 그 기능인데,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뭐 우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둘째 치고, 자, 여기 있는 부분들, 뭐 여기 TPC 이거는 제가 따로 설치한 거라, 자, 이거는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자, 다른 부분들은 같죠. 파일, 편집, 뷰, 삽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하고 같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해요. 자, 이 풀다운 메뉴 보니까, 자,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니까, 자, 파일, 편집, 뷰, 삽입 해가지고 쭉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공부할 주된 부분은 이 아이콘들이에요. 밑에 있는 아이콘. 자, 이 아이콘들을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할 텐데, 자, 여기에도 보니까 파일, 편집, 뷰, 삽입 이런 부분에 다 있는 것들이 명령들이에요. 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파일에서 여기 도움말까지 한 10개 정도의 풀다운 메뉴가 있죠. 그죠? 10개 정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한번 클릭해 보니까 파일이나 편집, 뷰, 삽입, 자,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뭐 그거보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하나에 평균 한 10개 정도의 명령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개의 풀다운 메뉴에 각각의 10개씩의 명령이 있다면 최소한 100개예요. 명령이 최소한 100개예요. 100개죠. 자, 그런데 어떤 메뉴들을 보니까 이렇게 옆에 까만색 삼각형이 있는 이런 메뉴들도 있어요. 거기에 서브 메뉴가 또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따져보면 최소한 150개, 200개 명령이 최소한 150개, 200개가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200개라고 치고 우리한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인데, 자, 그럼 한 시간에 몇 개씩 우리 명령을 배워야 되죠? 5개? 5, 4, 20. 하여간. 자, 그러니까 한 시간에 명령을 5개씩, 뭐 10개씩,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한 시간에 하나 명령이라는 거, 한 시간에 하나, 2개, 뭐 이렇게 개수는 쭉 제가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내가 뭐 그 컴퓨터 메모리도 아니고 쭉 입력하는 대로 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그 수업을 하면 10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저 쉬는 시간에 머리 이렇게 잠깐 털면 또 7개가 후룩 날아가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2개가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하나 정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하나 정도 기억나면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그냥 그 머릿속으로만, 눈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손으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히는 거예요. 명령을 우리가 시험 보듯이 이렇게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명령들을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익히는 기능이에요. 기능.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명령을 실제로 익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자, 그럼 시간이 모자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다 할 건 아니에요. 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수업을 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그 일주일 정도 됐죠. 우리 여기 입학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자, 이 친구들 아직까지는 다 모르죠? 아, 저 친구가 우리 반인 건 알겠는데 저 친구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잘 모르죠? 자, 이제 한 달? 길면 한 달? 한 달이면 다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친구들, 내 친구들, 혹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자, 이런 사람들 한 그 20명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20명 정도 되겠죠? 응? 최소한 20명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메뉴라든지 이런 명령들, 자, 이런 명령들, 물론 옵션을 포함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명령들 한 20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20가지 정도만 알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아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없는데요. 자, 10개 정도만 알아도 돼요. 10개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근데 내가 명령을 20개 하는 것과 10개 하는 것과 30개 하는 것과, 자, 내가 명령을 10개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작업을 해요. 내가 도면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도면을 그려요. 자, 4시간 걸려요. 4시간. 자, 20개를 알죠? 1시간으로 줄어요. 자, 4시간 그릴 거 1시간으로 줄어요. 30개를 알면 10분으로 줄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과 적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못 그리는 건 아닌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죠.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우리 풀다운 메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풀다운 메뉴는 먼저 파일 탭을 한번 열어보세요. 파일 탭. 자, 파일 탭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신규. 여기는 저는 지금 여기 10버전에 새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라고 나오죠. 신규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을,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파일을 열겠다. 자, 그런 의미겠죠.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신규. 자, 혹시 저처럼 이렇게 그 파일 선택 창이 뜨나요? 자, 다 뜨죠? 이상하네. 반응이 좀, 원래 신규라고 하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면, 빈 화면이 떠야 되는데 이렇게 창이 떠요. 뭘 선택하래요. 안 궁금한가요? 나만 궁금한 거야? 궁금하죠? 알려줄게요. 자, 신규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엑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글이나 엑셀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신규라고, 그러니까 새 파일이나 신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누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이 열려요. 그런데 얘는 뭘 선택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템플릿 선택하라고 하죠. 아까 제가 강조했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장자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바로 그게 템플릿이었죠. 바로 템플릿을 선택하라고 해요. 템플릿. 자, 다른 것들은 그냥 빈 파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이 열리는데 얘는 템플릿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그 템플릿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설정 값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 내가 설정한 거 저장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은 몰라요.
우리 처음 배우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냥 빈 파일,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 열리는데 얘는 왜 템플릿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자, 지금 일단 먼저 여기 보면 창에서 ACAD 혹은 ACAD ISO 이 두 가지를 한번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있나요? 자, 여기를 보니까 ACAD 그리고 ACAD ISO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쓸 일이 없고, 자, 여기 보니까 뭐 ACAD 네임드 뭐 플로스타일 뭐 플로스타일 3D 뭐 이렇게 3D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쓸 거 딱 두 개예요. 두 개. ACAD 혹은 ACAD ISO.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자,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데가 미국이나 혹은 뭐 유럽 이런 데예요.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인치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인치라는 단위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인치? 자, 제 키가 2m에서 약간 모자라는데, 자, 허리, 우리 바지 사이즈 있죠? 이 바지 사이즈는 밀리미터, 아니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이런 거 안 쓰고 인치 많이 쓰죠. 인치. 허리 둘레. 자, 그래서 우리 친구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허리가 어떻게 돼요? 30 인치죠, 인치. 30cm도 아니고 밀리미터도 아니고 미터도 아니고 30인치예요, 인치. 자, 여기서 ACAD ISO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처럼 ACAD나 ACAD ISO처럼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혹은 여기에 .dwt라고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나 지금 확장자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 차이예요. 자, 여기서 ACAD는 인치 계열을 써. 인치 단위가 인치예요. 인치. 그리고 ACAD ISO 얘는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취업해서 회사에서 거래하는 데가 인치를 쓴다. 그러면 얘를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밀리미터를 쓰니까 이 ACAD ISO 요것만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랑 수업할 때는 여기서 ACAD ISO 요것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새로 열 때마다 이렇게 이 ACAD ISO 얘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각종 설정값, 아까 선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뭐 블럭, 레이어, 그리고 각종 스타일들, 자, 이런 것들을 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각각의 설정값을 설정을 해놓고 이 DWT 파일을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DWT 파일 말고 내가 설정하는 것을 나한테 편하게끔 설정해 놓고 여기 저장해 놓고 이렇게 불러다 쓰면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DWT 파일, 템플릿 파일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쓸 거라고 했죠. 지금 바로 쓰는 거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여기 ACAD는 아니고요. ACAD는 인치 계열이니까 지금 안 쓸 거고 ACAD ISO가 있어요. ACAD ISO 요거를 쓰면 돼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열려져 있는 파일 말고 내가 새로운 파일을 열 때는 자, 무조건 ACAD ISO를 열어주면 된다는 거.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는 그냥 지금 열 거 아니니까 취소를 누르고요. 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다를 부분이 없어요. 새로 만들기 말고 뭐 열기, 저장, 뭐 이런 가져오기,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통 우리 그 일반적인 파일 메뉴를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들 파일 메뉴를 보면 출력할 수 있는 그 명령이 있어요. 출력할 수 있는 명령.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출력이라는 혹은 인쇄 혹은 프린트, 자, 그런 것들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보통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파일 메뉴에서 이 파일 메뉴에서 그런 인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얘는 단어가 틀려서 그래요. 여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그렇죠.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왜 인쇄 혹은 프린트 저 출력 뭐 이렇게 안 쓰고 플롯이라고 했을까? 자, 플롯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우리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왜 플롯이라고 했을까? 자, 바로 얘를 출력할 수 있는 기기가,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프린터로 출력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얘는 그 도면이라고 하는, 이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문서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문서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해요. 문서 작업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니까. 얘는 도면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도면이, 자, 우리 그 용지 설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 일반적인 사이즈가 우리가 종이 있죠. 자, 이런 종이를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A4 용지라고 부르죠. 자, A4 용지예요. A4 용지로 출력을 많이 하는, 이런 문서들은 A4 용지로 많이 출력을 하는데, 자, 이거보다 큰 용지가 있어요. 자, 이만한 용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A3 용지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 앞에도 여기 프린터기가 하나 있는데, 요 놈으로 출력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가 바로 지금 좀 전에 보여주었던 A3 용지예요. A3 용지. 자, 그런데 자, A3, A4 이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을 출력하려면 A2, A1, A0, 자, 이런 용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 A3 용지보다 더 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3 용지까지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A4 용지는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당연히 출력할 수 있는 거고, 그럼 A3 용지보다 더 큰 건 어떻게 출력을 할까요? 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A3 용지 이상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는 없어요. 글쎄요, 뭐 굳이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써요. 그럼 그 이상의 큰 용지를 출력하려면 플로터라고 하는 출력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종이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계를 프린터기라고 안 하고 플로터라고 해요. 플로터.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가 아니라 플롯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요. 자, 여기 플롯. 자, 나중에 이제 우리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풀다음에 편집을 한번 볼게요. 편집. 자, 편집에서는 뭐 큰 특이사항은 없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복사라는 명령이 있어요. 복사. 자, 우리 컴퓨터를 좀 다뤄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윈도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단축키. 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단축키들이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자, 그리고 컨트롤 P. 자, 이런 것들은 꼭 여기 CAD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윈도우를 쓰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런 단축키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복사 명령을 여기 CAD에서 사용하는
복사 명령. 자, 복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복사.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수정 명령에서도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수정 명령에 풀다운 메뉴의 수정에 복사라는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걔네 여기 수정에서의 복사와 여기의 복사는 또 틀려요. 자,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그 한글은 다 깔려 있죠? 자, 얘를 그 종료시키지는 말고요. 자, 잠깐 내려놔 보죠. 최소화 시켜보죠. 아, 참, 저기 엑셀 있나요? 엑셀? 자, 엑셀도 깔려 있나요? 자, 그럼 엑셀을 좀 실행을 시켜보세요. 자, 엑셀 아이콘은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뭐 버전이 2007이든 2003이든 상관없어요. 자, 혹시 엑셀 못 찾겠는 친구들은 한글을 사용해도 돼요. 자, 지금 그 컴퓨터 캐드 안 깔려 있는 친구들은 그냥 좀 보세요. 뭐 크게 기능을 요하는 그런 작업 아니니까 그냥 보셔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캐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캐드 프로그램 중에 아, 참,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자, 혹시 저처럼 지금 그 파일 편집 뷰 이 그 풀다운 메뉴와 자, 그리고 아이콘의 모양이 아이콘들이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은 자, 형식 풀다운 메뉴 자, 풀다운 메뉴 도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구.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 윗줄에 2줄, 위에 2줄, 그리고 아래 그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렇게 안 돼 있는 그 친구들이 있으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풀다운 메뉴 도구에 자, 풀다운 메뉴 도구에 작업 공간이 있을 거예요. 자, 작업 공간 보여요? 자, 작업 공간에 자, 지금 여기에 뭐 제도 및 주석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여기 3D 모델링이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 오토캐드 클래식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제가 오토캐드 2008 버전을 사용해도 2014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오토캐드 2010부터는 이런 리본 메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캐드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을 사용하던 사람이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사용하던 게 아니네? 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풀다운 메뉴의 그 도구에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놓으면 좀 전에 봤던 이런 부분이었고, 자,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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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흥미진진해지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왼쪽에 아이콘 중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직사각형이라는 아이콘이에요. 자, 다 찾았어요? 자, 그놈을 선택을 하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콘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왼쪽 하단, 자, 화면에 왼쪽 하단 클릭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 클릭하고, 자, 사각형이 그려졌죠?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카톡에 지금 빨리 올리세요. 오늘 처음으로 사각형을 그려봤다. 자, 인증샷도 날리고. 자, 지금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명령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얘를. 자,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컴퓨터 세대라 잘 알 거예요. 자, 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여기에 붙여넣기가 돼요. 근데 그 작업이 바로 여기 편집의 복사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풀다음에는 편집의 복사. 풀다음에는 편집의 복사 클릭하고,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서 내가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됐다고 얘가 점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점선으로 바뀌어요. 저처럼. 자, 바뀌었으면 엔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풀다운 메뉴 편집에, 자, 풀다운 메뉴 편집에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 복사라고 하는 명령은 컴퓨터에 컴퓨터 안에 클립보드라고 하는 임시 저장 장소가 있어요. 임시 저장 장소에 이 사각형을 저장을 시켰어요. 저장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캐드를 잠깐 숨기고, 그리고 여기 엑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가 되나요? 안 돼요? 자,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캐드 화면에서 편집, 풀다운 메뉴 편집에 복사가 있어요. 복사. 자, 풀다운 메뉴 편집에 복사가 있어요. 클릭하고,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좀 전에 그렸던 사각형 클릭해주고, 자, 클릭이 됐으면, 선택이 됐으면 얘는 선택이 됐다고 점선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엔터를 쳐줘야 돼요. 엔터. 자, 그리고 엑셀 화면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 클릭해주면 자 되나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본 친구들은 알 텐데 여기에 수식 입력줄이라는 부분이에요. 수식 입력줄에 얘는 EMBED라고 하는 영문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EMBED라고 하는 이 영문은 링크를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링크. 그러니까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시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그렸던 아까 사각형 그렸던 거 있죠? 그게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오토캐드 여기 그 10, 11, 12 10, 11, 12, 13 버전까지 얘가 R18 버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18이라고 보이죠? 18이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18 버전이에요. 18 버전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데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도면을 그려놓고 물론 그냥 그 도면을 그려놓고 그 도면만 출력할 때도 있지만 문서 작업을 하는 중간에 우리가 도면을 삽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까 풀다운 메뉴 편집에 있는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에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혹시 한글이 깔려 있는 친구들은 한글을 실행시켜서 한글을 실행시켜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에도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는 아까 엑셀하고 좀 틀려요. 한글은. 자, 엑셀은 아까 하얀 바탕에 여기 그냥 선이 이렇게 그 까만색으로 나왔는데 사각형이 까만색으로 나왔는데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은 까만 바탕에 하얀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대신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참 여러분들 이 선이 없죠. 2010 버전에 이렇게 지금 선이 보이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까만 바탕에 하얀색으로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학교에서 출력하면 학과장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출력하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잉크 많이 쓴다고. 이렇게 출력하는 거. 자, 이렇게 출력해봐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엑셀은 그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될까? 자, 이런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EMBED라고 하는 링크를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링크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이 선이라고 하는 객체, 자, 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링크를 시켜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 선이 우리가 작성한 선을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얘가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말 그대로 그림 형식으로, 그러니까 화면 캡처한 형식으로 그냥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화면을.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어요. 대신에 한글에서 그럼 붙여넣기 할 때는 여기 바탕에 있는 화면을 여기서 말고 캐드 프로그램에서 바탕에 있는 화면을 하얗게 변경을 시켜놓고 복사를 시키면 돼요. 자, 화면 색상 변경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자, 이제 이 파일을 지워보세요. 아니, 이 사각형을 지워볼게요. 자,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
자, 선택을 하면 파란색 점들이 몇 개가 이렇게 생기죠. 아, 여러분들은 파란색 점이 4개밖에 안 생기죠. 자, 4개 생겨요. 어쨌든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면 돼요. 딜리트 키 눌러주면 지워져요.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보죠. 이제 풀다운 메뉴에 뷰가 있어요. 뷰. 자, 여기 풀다운 메뉴 뷰에서 자, 이제 우리가 새 파일을 열죠. 아니면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딱 이제 실행을 시키죠.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자, 풀다운 메뉴에 자, 풀다운 메뉴에 뷰에 줌에 전체라는 명령이 있어요. 전체. 자, 우리가 새 파일을 열면 풀다운 메뉴에 뷰에 줌의 전체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면 매 시간마다 풀다운 메뉴에 뷰에 줌의 전체 하세요. 이 얘기를 꼭 들을 거예요. 자, 지금 바로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자, 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마우스 커서를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마우스 커서를 제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오른쪽 상단 이 화면에 자, 그렇다고 또 여기 그 메뉴까지 가면 안 돼요. 메뉴 말고 이 화면, 보이는 이 화면 내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 대각선 방향의 왼쪽 하단, 자, 왼쪽 하단의 값을 읽어보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상단에 놓고 왼쪽 하단에 있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자, 저처럼 4,000 그리고 뭐 4,000 얼마 그리고 2,000 얼마 자, 이렇게 1000 단위로 나오죠. 자, 1000 단위로 나와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뭐라고 했죠, 제가? 인치. 아유. 자, 이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인치인지? 밀리미터라고 했죠, 밀리미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뭐 미국 회사나 혹은 유럽 회사 이런 데서 거래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은 밀리미터 쓸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자,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인데 자, 그럼 여기 4000mm, 2000mm. 자, 아까 제가 제 키가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2m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했죠. 2000mm에서 조금 모자라요. 2000mm에서.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가로와 세로의 그 길이 값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가로 값이 4m고요. 세로 값이 2m예요. 이 화면이 진짜로 그렇게 큰가요?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자, 얘는 크다라고 생각을 자,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요만한데 거기 거리값이 4m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의 전체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풀다운 메뉴 뷰에 줌의 전체. 자, 풀다운 메뉴에 뷰에 줌의 전체를 클릭해 보세요. 자, 뷰에 줌의 전체 클릭.
전체를 클릭했더니 뭐 바뀐 건 없죠.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거나 그러지 않았죠.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상단에 놓고 이 값을 한번 보세요. 이 값을 400 얼마, 200 얼마, 자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4000, 2000 막 이렇게 있었는데 400이라고 하면 한 40cm 밀리미터니까. 자, 그리고 290 얼마면 한 30cm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래도 우리 화면보다는 좀 치수가 많이 나오죠. 자, 어쨌든 이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CAD라고 하는 파일 그 화면 사이즈예요. 기본 사이즈예요. 자,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하죠. 아,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 뷰의 줌의 전체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의미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가 화면이 사이즈가 2000, 3000 이렇게 3m, 4m, 2m, 자 이렇게 크기가 상당히 커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420에 297이라고 하는 사이즈로 맞추는데, 그럼 420에 297이라는 숫자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제가 이게 보여준 종이 있었죠? 자, 종이 한 장 A4 용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장. A4 용지의 2배 A3 용지라고 해요. A3 용지. 자,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지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지라고 하면 일단 A4 용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지금까지 써왔던 게 A3? 그렇죠. 우리 책 있죠, 책.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수학책, 영어책, 자 이런 책은 B5 용지였고, 시험지 있죠, 시험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시험지. 그게 바로 B4 용지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A 계열과 B 계열, 우리 KS 규격에 보면 KS 어떤 건지 알죠? KS 한국공업규격이라고 해요. 한국공업규격인데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규정하는데 A 계열과 종이는 A 계열과 B 계열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도면은, 특히나 도면은 A 계열의 종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것도 이제 A4 용지 혹은 A3 용지, 자 그렇게 그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CAD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화면 사이즈는 A3 사이즈예요. A3 사이즈. 자, A3 사이즈인지 한번 진짜 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했던 풀다운 메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기 하기 전에 여기 위에 보면, 자 위에 보면 제목 표시줄에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죠? 드로잉 1.dwg라고 나오죠? 위쪽에 보면 드로잉 1.dwg라고 나오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파일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보면 아까 설명했던 ACAD, ISO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그 중에서 ACAD는 단위가 뭐라고요? 그렇죠, 인치죠. 얘 쓸 거 아니에요. 얘 쓰는 거 아니에요. 자, ACAD, ISO 찾아서 클릭해서, 자 여기서 지금 이 템플릿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일이죠. 얘네들이 하나의 파일이죠. 그러니까 ACAD IS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죠. 파일이고, 그리고 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ACAD ISO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ACAD ISO예요. 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ACAD ISO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열기. 자, 열기를 했어요. 자, 제목 표시줄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보세요. 드로잉 2라고 되어 있죠.
3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파일 이름을 아까 조금 전에 선택했던 파일 이름이 뭐였죠? acad iso였죠. 그런데 왜 여기는 이름이 acad iso.dwg가 아니라 왜 드로잉 1, 2, 3 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제가 그 DWT 파일, 템플릿 파일을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DWT 파일, 템플릿 파일을 신규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나 신규 이 버튼에서 여기에서 열면, 템플릿 파일을 열면, 템플릿 파일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DWG 파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일로 열려요. 자, 우리가 따로 확장자를 열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확장자를 DWT 파일로 놓고 그렇게 열면 열리는 대로 그 파일 이름대로 열리게 되는데, 그냥 신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템플릿 파일을 열면 그냥 일반적인 새 파일로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일을 연 이유는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에 놓고 왼쪽 하단에 그 숫자를 읽어보면 4000, 2000 아까 우리 처음 봤던 그런 숫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AD 파일을 열면 혹은 새 파일을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풀다운 메뉴 뷰에 또 줌에 그렇죠. 전체죠. 자, 여러분 혹시 요새는 좀 그런 TV 프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온게임넷이라는 그 유선 TV 방송이 있었어요. 우리 집만 안 나오나? 뭐 하여간 거기서 그 스타크래프트 리그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프로게이머들 그 게임하는 장면 본 적 있죠? 자,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막 이렇게 뭘 눌러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 커서를 제어를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그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그 키보드와 이 마우스까지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그 마우스만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스타크래프트 해봤죠? 스타크래프트 마우스만으로도 그냥 클릭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좀 빨리 하려면 단축키, 뭐 생산을 할 때 뭐 S를 누른다든지 미네랄을 켤 때 뭐 W를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왜 모른다는 듯이 다들 알면서. 자, 제가 다른 게임은 잘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단축키들이 있을 거예요. 단축키라고 하죠. 단축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는 뷰의 줌의 전체, 자, 얘도 단축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영문자 Z 엔터 A 엔터. 자, 이 꺽쇠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할 때 꺽쇠 표시 있죠? 얘는 엔터라는 표시예요. 엔터. 풀다운 메뉴 우리 그 키보드 상의 엔터. 자, Z 엔터 A 엔터. 얘는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제가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쓰는 거고, 자, 대문자 소문자 이건 상관없고, Z 엔터 A 엔터를 치면 우리가 풀다운 메뉴 뷰의 줌의 전체 하는 것과 똑같은 명령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풀다운 메뉴 뷰의 줌의 전체를 하면 이제 여기가 화면 사이즈가 우리가 기본적인 사이즈 A3 사이즈로 이제 지정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풀다운 메뉴 삽입, 형식, 삽입에서는 우리가 크게 볼 건 없고요. 형식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형식에서 제가 아까 그 DWT 템플릿 파일 설명을 할 때 각종 스타일, 뭐 선의 종류, 선의 특성이나 혹은 레이어, 블럭, 도면층, 자 그리고 각종 스타일을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형식이라는 이 그 풀다운 메뉴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스타일들은 아이콘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따로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여기 형식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에서는 도면 한 개라는 부분을 볼 거예요. 도면 한 개. 자, 뭐죠? 우리 그 자동문 있죠. 자동문이 그냥 얘가 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문이 이렇게 쭉 열리죠. 근데 얘가 어느 부분이면은 딱 멈춰요. 열리다가 멈춰.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할까요? 어느 부분에서는 멈춰라. 어떻게 제어를 할까요? 자, 아까 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문이 열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가 그 열리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저 모터를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동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 그거를 그냥 그 기계적으로 거기를 딱 막아놔요. 그럼 열리려고 하는 그 힘은 있는데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열리는 힘과 막혀 있는 부분과 어떤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만 여기를 딱 이렇게 막아놓을 수는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열리는 힘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열리는 힘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게 그럼 제어를 해주는데, 우리 스위치 있죠, 저 스위치 여기 켜고 끄는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근데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센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리면 쭉 열리다가 센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 문이 여기까지 오면, 센서 있는 데까지 오면 센서가 동작을 해서 이 열리는 힘을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못 열리게 힘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런 감지 스위치를 리미트 스위치라고 해요. 한계 스위치라고 해요. 한계. 어디까지 왔을 때 감지를 해서 얘를 동력을 끊어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계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영문 단어가 리미트죠. 근데 리미트가 아니라 리미츠예요. S가 붙어요. S가 붙는 거는 혹시 아는 사람? 왜? 그렇죠. 복수. 우리과 학생들하고는 좀 틀리구나. 자, 수준이 좀 있네요. 자, 얘는 우리가 도면 한 개를 지정을 하는데 두 개를 지정을 해요. 두 개를. 아까 우리 여러분 잠깐 작업했던 자, 아까 우리 사각형 그렸었죠.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점, 두 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할 도면 한 개라는 이 명령도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듯이 두 점을 찍어요. 그래서 복수예요. 두 개예요. 왼쪽 구석점과 오른쪽 구석점을 우리가 찍어주면 이 화면 한 개가 지정이 돼요.
자, 그럼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지금은 우리 420에 297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A4 사이즈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풀다운 메뉴 형식에 자, 자, 먼저 풀다운 메뉴 형식의 도면 한 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얘가 물어보는 게 왼쪽 구석점 지정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콤마예요. 점 아니에요. 콤마 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구석점 지정하라고 할 때 297,2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그럼 명령이 끝나요. 그러면 뷰의 줌의 전체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풀다운 메뉴 형식에 도면 한 개 클릭하고, 자, 왼쪽 아래 구석 지정 또는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0,0이라고 입력하고요. 0,0 엔터.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420에 297,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지금 사이즈가 420에 297 A3 사이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A3 사이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297,210 엔터를 치면 이제 A3 용지에서 A4 용지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것을 완료를 시키려면 우리 처음에 하는 것처럼 뷰에 줌의 전체를 해줘야만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근데 화면상에 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상단에 놓고 여기를 이 값을 한번 보세요. 290 얼마 보이고요. 자, 그리고 210, 뭐 209, 뭐 이렇게 보이죠? 여기 왼쪽 하단에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에 놓고, 자, 그렇게 보이나요? 숫자 값이? 네. 자, 그렇게 나오죠? 안 나오나?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의 사이즈를, 아니 화면의 사이즈를 우리가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 여기 이 화면에 지금 A4 사이즈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큰 거는 못 그리나요? 물론 작은 거는 여기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이즈는 A4 사이즈, 지금 이 종이 한 장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를, 물론 화면에 꽉 차니까 그거보다, 이 종이보다 실제 이렇게 종이를 대보면 이거보단 크겠죠, 화면이. 근데 그만큼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한 개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큰 뭐 그 도형을 그린다거나 할 때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릴 수 있어요. 그려져요. 보이기도 하고요. 자, 나중에 우리 출력할 때 도면 한 개라는 명령이 있어요. 도면 한 개라는 명령에서 출력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즈는 420에 297 이 사이즈를 설정을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우리 좀 전에 했던 이 형식의 도면 한 개라고 하는 명령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뭐 많이 쓰진 않는데,
쓸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중요한 부분은 내가 A3 사이즈와 A4 사이즈 혹은 A2, A1, A0 자, 이런 사이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죠. 바로 나오죠. 응? 모르면 참 우리 여기 컴퓨터 안 되죠. 인터넷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검색되죠. 검색하면 돼요. 검색하면 되는데 자, 언제까지 맨날 그 스마트폰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사는 그 의존도라고 해야 되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죠. 자, 그래서 그 사이즈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이즈를 공부하기 전에 또 알아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문서 작업할 때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뭐 무슨 문서 같은 거 보면 보통은 긴 쪽을 세로 방향으로 놓죠. 긴 쪽을 세로 방향으로 놓고 짧은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죠. 그런데 우리 그 도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릴 때는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놔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물론 도면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되나요? 출력할 수 있어요. KS 규정에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어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이렇게 맞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자, 그리고 우리 TV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니터,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 자, 이런 것들도 다 긴 쪽이 가로 방향이죠. 다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긴 쪽이 가로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화면에서는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고 자, 여기에 자, 여러분 자,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없어요? 펑션? 인테그랄. 아, 역시 수준이 높아.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애써 그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몰라도 돼요. 우리 과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거 몰라도 된다. 내가 저 편의점 가서 LG 25시 편의점 가서 레종 하나 주세요. 그리고 10,000원 내고 얼마 거슬러 받아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삼각함수, 인테그랄, 뭐 미분적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 도형을 그린다라고 했죠? 원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이런 도형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거는 기억나요? 그렇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죠. 삼각함수. 미분적분, 삼각함수. 자, 이런 거 안 하려고 우리가 CAD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려고. CAD를 안 배우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CAD를 배우면 이걸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간단한 수식 그 정도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또 복잡한 게 하나 나와요. 자, 가로 방향을 1로 봤을 때 세로 방향이 루트 2예요. 루트 2. 자, 이런 것들도 굳이 우리가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루트 2 그 계산기 때리면 특히나 우리 그 공학용 계산기 있죠. 걔 버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손으로 학교 다닐 때 손으로 막 계산하고 그랬던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두들기면 다 나와요. 자,
얘는 루트 2 공학용 계산기로 때리면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요새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 긴 쪽이 세로 방향 짧은 쪽보다 한 1.4배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종이가. 우리가 사용할 종이가 A4 용지, A3, A2 자 이런 종이들이 긴 쪽이 짧은 쪽보다 한 1.4배만큼 커요. 근데 우리가 그냥 출력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가 그 종이를 이 사이즈대로 자를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저기 그 문방구 가서 A4 용지 주세요, 뭐 A3 용지 주세요 하면 다 주는데 우리가 이 사이즈를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야 될까요? 자, 특별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사이즈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자, 먼저 A4 사이즈예요. A4 사이즈는 짧은 쪽이 210mm예요. 21cm란 얘기예요. 그래서 210mm 곱하기 약 1.414 어쩌고저쩌고 곱해주면 296.9 얼마 나와요. 296.9 얼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297mm라고 해요. 아까 우리 297에 210 했었죠? 아유, 그러면 이걸 우리 A0까지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겠네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자, 여러분은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좀 공부 좀 해야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특별히 이번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A3, A2, A1, A0까지. 자, 가로고요. 자, 그리고 세로예요. 자, 먼저 윗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297mm라고 하는 이 A4 용지의 긴 사이즈 있죠? 긴 사이즈는 A3 용지의 짧은 쪽으로 올라가요. 297 그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2배라고 했죠? 그럼 210mm는 그렇죠. 곱하기 2 해서 420이 돼요.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또 똑같이 해주면 돼요. 420 짧은 쪽으로 올라가 주고요. 자, 297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594가 되죠. 자, A1 또 똑같이 594 그대로 올라가요. 자, 420 곱하기 2 해주면 그렇죠. 840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수점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요놈 때문에 여기가 840이 아니라 841이 돼요. 841. 자, 841 그대로 이제 마지막 A0까지 841 올라가요. 자, 594 곱하기 2 해주면 얼마죠? 1188이 되겠죠? 1188이죠.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처럼 여기 요놈의 소수점 때문에 여기가 1188이 아니라 1189가 돼요. 자, 그렇지만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짧은 쪽이 요거 우리 A4 용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짧은 쪽은 그 긴 쪽이 짧은 쪽으로 올라가고 곱하기 2 해주고 짧은 쪽으로 올라가고 곱하기 2 해주고 해주면 굳이 얘네들을 우리가 딱 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얘네들 필요한 사이즈를 좀 바로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여기 A1과 A0 자, 이 부분은
유의를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즈들은 우리가 그 도면 한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그 도면 한계 명령 실행했던 것처럼, 자, 여기를 자,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꼭 내가 A4 용지라고 지금 지정을 한다고 해서 A3 용지를 작업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물론 조금 제약은 있지만 그 작업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구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구. 자, 풀다운 메뉴 도구에 보니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아까 우리 봤던 작업 공간이 있었고요. 자, 작업 공간. 자, 여기서 자, 여기 3D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3D 모델링. 자, 근데 아까 우리 그 이쪽에 어떤 친구가 그 ext extrude 명령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였죠? 그러니까 누가 ext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CAD에서 3차원 작업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것만. 자, CAD에서도 우리가 물론 여기 그 1학기 때 저랑 같이 배우는 부분은 2차원 CAD예요. 2차원 CAD인데 3차원이 돼요. 자, 그런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CAD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2차원만 되는 CAD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어차피 3차원을 안 쓰니까. 그리고 3차원까지 우리가 그 구입하려면 3차원이 되는 CAD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드니까. 자, 이 CAD 프로그램, 자, 여기 쭉 이렇게 깔렸죠. 제가 지금 한 두 친구 정도, 두 자리 정도 깔았는데, 자, CAD 프로그램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금액이 얼마 정도 할까요? 10만원? 좀 더 써라. 30만원? 자, 30만원. 조금만 더 써봐. 50, 80? 자, 우리 여기 30대라고 치고 9천만원이에요. 9천만원. 뭐 33명이라고 하면 1억이네. 1억이네요. 1억. 한 프로그램 한 카피당 300만원이에요. 3차원까지 되는 게. 아유, 나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내일 아침이면 여기 휑해지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다 없어지고? 자, 물론 우리 여기 그 교육용은 그렇게 다 받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배우면 나가서 그 프로그램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 판매하는 회사에서 좀 싸게 주기는 해요. 그래도 비싸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면 컴퓨터를 준다고. 자, 제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 이거 있죠? 여기. 자, 프로그램들이 쭉 이렇게 깔려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곰플레이어는 어차피 뭐 저기다 무료로 다운받는 거니까 상관없고, 자, 여기 이 시마트론이라는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여기 맨 위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자,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1억. 자, 아까 우리 CAD는 제가 300만원이라고 했죠. 자, 얼마 정도 할까요?
5천? 8천? 야, 이거 한 대만 있어도 그 로또네, 로또. 응? 자, 한 1억 4천 정도 돼요. 1억 4천. 이 프로그램만. 뭐가 제일 비싸요?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하나에 1억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뭐 1억을 주고 구입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육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교육용이 아니니까 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해야겠죠. 1억이에요, 1억. 자, 또 아유 그럼 이거 잘 간수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들고 다녀야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비싼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캐드, 차라리 지금 이 중에서 오토캐드는 별로 비싼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오토캐드. 자,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유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배울 거예요. 저랑 같이 배울 거예요. 3차원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여기 작업 공간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지금 계속 사용할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08 말고 혹은 다른 버전을 사용하는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집에 깔려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 자,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드를 놓으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높은 버전이든 낮은 버전이든 이런 그 생각을 안 가져도 내가 하나의 버전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버전을 사용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